안녕하세요 컴리니 여러분,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있는 2월이네요. 세뱃돈 받으시나요? 저는 세뱃돈 대신에 나이만 받을 것 같네요. 벌써 한 살을 더 먹다니. 슬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얼른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컴퓨터 관련 이슈를 전달드립니다. 2월 달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CES 2022에서 소개되었던 AMD의 RS6500XT가 19일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컴퓨전에서 출시날 690억의 한정 추천 판매를 진행했었죠? 네, 그냥 일반 판매 형식이 아니라 래플 쇼핑을 통해서 27만 5천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1월 20일에만 15,000여 명의 고객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찾으시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 12세대 CPU 중에 논K 모델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논K 저희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성비가 아주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i3 12100, i5 12400, i7 12700 전부 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12400F 가성비가 좋네요. 오, 그러면 드디어 게이밍 PC 시장을 다시 잡나요? 그건 제가 오늘 준비한 월간 견적 PC를 보시면 아시겠죠? 월간 견적 PC 기대되네요. 그리고 인텔 B보드, H보드들도 실시했죠? 보급형 라인업인 H610, H670, B660 칩셋의 메인보드들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K계열 CPU와 Z계열 메인보드만 있어서 고가 제품으로만 인텔 12세대를 맛볼 수 있었는데 드디어 중저가형에서도 인텔 12세대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12세대 CPU 탑재된 PC로 맞출 걸 그랬나봐요. 대신 1년 더 먼저 사용하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금 82조 규모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였습니다. 82조요? 제가 숫자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보신 숫자 그대로 82조 원이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인수가 되었네요. 근데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콜 오브 듀티, 이 게임은 좀 잘 아시겠죠? 콜 오브 듀티 만든 회사입니다. 콜 오브 듀티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매년 출시하는 서양판 서든어택이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항상 올해 게임 판매량 순위에서 5위 안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콜옵 등을 게임 패스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높은 확률로 게임 패스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디아블로4, 콜 오브 듀티 신작들도 출시 당일 게임 패스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겠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임이 콜 오브 듀티인데 소니는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발표나 시총이 10%가 증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PC 게임 패스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외에 2월 신규 게임 출시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떤 게임들이 있을까요? 다잉 라이트 2, 토탈 워 워해머 3, 엘든링 PC 버전 세 가지의 신규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 신규 게임의 출시가 많네요.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다잉 라이트 2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서 좀비들에게 살아남아야 하는 오픈월드 좀비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출시일은 2월 4일이고 예약 구매 가격은 66,000원입니다. 다음은 턴제 시뮬레이션 대표 게임이죠. 토탈워 시리즈의 최신작 토탈워 워해머 3입니다. 3부작으로 기획된 토탈워 워해머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전 토탈워 시리즈 토탈워 삼국지를 재미있게 하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출시 예정일은 2월 17일이고요. 예약 구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오, 재밌을 만한 게임이네요. 다음 게임은 뭐죠? 마지막으로 망자들이 정말 기다린 게임이죠. 2022년 최고 기대작 엘든링입니다. 2022년 최고 기대작이라고 하면 다른 게임들과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다크소울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난이도 엄청 높고 유다히 화면 뜨는 그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다이드 하면은 일명 유다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그 다크소울을 만든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다크소울의 정신적 후속작입니다. 기존 다크소울과 큰 차이점은 맵의 구성이 오픈월드 스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예상치 못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스토리에서는 왕자의 게임 작가 조지 R.R. 마틴이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설명하시는 것만 들으면 갓겜일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난이도는 정말 높은 편이니
높은 난이도 게임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전 게임 허접이라서 안 살 거예요. 출시일은 2월 25일이고요. 예약 구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2월 월간 견적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가시죠. 첫 번째 견적은 1월에 소개해 드렸던 그 사무용 PC인가요? 네, 맞습니다. 1월에 소개드렸던 그 사무용 PC를 살짝 개선하였습니다. 아,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 가져오신 건가 봐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12세대 CPU 가격이 좀 안정화가 안 됐고요. 특히 보드가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2월 달에도 11세대 제품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사무 작업 등을 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제품이 살짝 개선되었다고 하셨는데 1월 제품 구성에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SSD를 타타 방식에서 M.2 방식으로 변경하였고요. 조립비를 조금 인하하였습니다. 그래서 SSD가 M.2로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가성비는 더 좋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견적을 보니 1월에 소개해드렸던 CPU인 라이젠 5 5600G가 탑재된 제품이네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좋다 보니 간단한 캐주얼 게임까지 즐기시려는 분들은 이 사양을 정말 많이 찾으시죠. 일반적인 사무용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캐주얼 게임 할 때도 사용하기 좋은 PC 구성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시나 보네요. 네, 전문용어로 존버라고 하죠. 존버하시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견적에 SSD를 500GB로 변경, 램을 8GB 2장 변경 드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램이 듀얼로 구성되다 보니 내장 그래픽 성능도 증가하고요. SSD도 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속도가 빨라집니다. SSD는 보통 용량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견적 보러 가실까요? 드디어 월간 견적에도 인텔 12세대가 상륙했네요. 네, CPU는 이번에 새로 나온 12세대 i5 12400F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Ti를 사용하였네요. AMD 라이젠 5600X와 비교하면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기준에 좀 다르겠지만 성능은 동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CPU 구성도 동일하게 6코어 12스레드 있고요. 그런데 가격은 좀 더 저렴하죠. 거기다 기본 쿨러로도 발열이 잡히니까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5600X보다 12400F를 사는 게 더 좋겠네요? 지금 월간 견적 2호로 녹음하는 시점 기준에서는 12400F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 5600X가 조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장기적으로 보자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2400F가 탑재되었는데 램은 DDR5가 아니라 DDR4네요? DDR5 램은 아직 시장이 좀 많이 안 풀렸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DDR4로 구성하였습니다. 체감 성능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요. 그럼 이 견적으로 어느 정도 게임까지 가능할까요? 웬만한 게임들은 FHD, 그러니까 1080p죠. 1080p 기준 60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FHD 국민 옵션 기준 144Hz 게이밍 모니터에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이 PC가 가장 가성비가 좋겠네요? 네, 저보고 지금 PC 구매하라고 하면 이 PC 구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C가 영맨픽입니다. 아, 그러면 다음 견적 보실까요? 월간 견적 고사양 PC에서 오랜만에 인텔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이번 견적에도 새로 나온 인텔 12세대 i7 12700F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성능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지포스 RTX 3080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견적에서는 쿨러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 견적에는 타워형 쿨러가 탑재되어 있네요. 12코어 20스레드 구성 제품이다 보니 동영상 인코딩이나 3D 렌더링 작업 시에 발열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공랭 쿨러 중에서 상급 성능을 가진 빅쿨사의 AK620을 사용했습니다. 높이도 160mm 밖에 안 되고 디자인도 예쁘고 소음도 적죠. 그래서 공랭 쿨러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근데 12코어 20스레드라 보통 뒤에 스레드 얘기하실 때는 코어 수 2배로
주로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아까 12400F도 6코어 12스레드였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번 인텔 12세대 CPU의 가장 큰 특징이죠. 스마트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빅리틀 코어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구조가 일반 데스크톱에도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CPU가 12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8개는 고성능 코어, 인텔에선 P코어라고 하죠. 그리고 4개는 효율 코어입니다. 이것도 인텔에서는 E코어라 부르고요. 그래서 부하가 적은 작업 시에는 E코어를 써서 발열과 전력 소비를 줄이고요. 고부하 작업 시에는 P코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D 렌더링 같이 멀티코어가 많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12코어를 전부 사용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12코어 20스레드인가? P코어 8개는 하이퍼 스레드를 지원해서 8코어 16스레드이고요. E코어 4개는 하이퍼 스레드를 지원 안 하니까 4코어 4스레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12코어 20스레드죠. 아, 그래서 코어랑 스레드 숫자가 다른 제품들과 달랐군요. 그래서 이 코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윈도우 11을 추천드립니다. 윈도우 10은 빅리틀 구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PC는 게임이 어느 정도 돌아갈까요? 웬만한 게임은 4K 60프레임 문제없이 지원되고요. 그래서 4K 모니터 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견적은 세 번째 견적과 동일하게 i5 12400이 탑재되어 있네요. 예, 이 제품에도 이번에 새로 나온 인텔 i5 12400 제품을 탑재하였고요. 램도 가성비 있게 DDR4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네요? 혹시 실수로? 실수가 아니고요. 추후에 그래픽카드를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일명 존버용 견적입니다. 아, 요즘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해 주신 거군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파워도 넉넉하게 700W로 넣어뒀죠. 명맨과 고니고니가 준비한 2022년 2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견적은 고니고니 픽, 세 번째 견적은 영맨 픽으로 선정되어 2월 한 달 동안 컴퓨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였습니다. 뿅!